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코아를 기준으로 4개 세대 정도가 일반적이고 적당한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평면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인지하는 평면이 나오는데, 이게 6호 조합, 7호 조합, 8호 조합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면을 어거지로 다 때려 넣어야 돼요. 뉴빌드. 아파트 선택하실 때 구조 정말 신경 많이 쓰이시죠? 특히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번에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 평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타워형과 판상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보시는 좌측이 판상형, 우측이 타워형,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판상형 같은 경우는 복도 현관에 들어와서 주방과 거실이 양분화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맞동풍이 되는 형태, 요걸 보통 판상형이라 하고, 타워형 같은 경우는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맞동풍이 안 되는 그런 평면들을 타워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타워형과 판상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면, 자, 요거는요, 판상형 평면이 4개가 쪼로록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아파트가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진 거, 요런 아파트들을 판상형이라고 하는데, 옛날 구축 아파트인데요, 일자로 쫙 우리가 보면 지적도 같은 경우나 지도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뭐다? 판상형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자세히 보면 요게 요런 게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요렇게 요게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계단실 위쪽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다? 한쪽에 2세대가 붙어 있으니까, 아, 여기는 6개 세대가 일자로 쪼로로 붙어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판상형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좋아할까요? 일단은요, 채광하고 환기가 우수하죠. 왜? 맞동풍이 되니까. 그리고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해요. 일단 세대가 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타워형은 뭐냐면요, 자, 여기가 계단실 엘리베이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코아라고 하죠. 코아라고 하는데, 그 코아를 기준으로 세대가 뺑 돌아서 붙어 있는 구조를 타워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워형 구조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의 타입인데, 그 중에 요 타입이 요 평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판상형 평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 거실과 주방이 낭쪽으로 나눠져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방 쪽에 창이 없어요. 그래서 맞동풍이 안 되는 형태인데, 형태는 판상형인데 실질적으로 타워형이에요. 그걸 인지형 판상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까요? 타워형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리고 맞동풍도 안 된다 그러잖아. 평소에 맨날 보던 그런 평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코아를 기준으로 판상형처럼 보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타워형 장점은 뭘까요? 판상형보다는 훨씬 더 세대수를 위로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판상형 같은 경우 옆으로 쭈루룩 붙어야 돼. 옆으로 쭈루룩. 근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코알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위치에 타워형이 세대수를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타워형일 경우에 고층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조망권 확보가 유리하고 도심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상복합들이 있죠. 이런 주상복합들,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주상복합 형태의 타워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쉽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거 다 타워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타워형의 단점이 뭘까요? 복잡한 평면 구조로 동선이 불편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판상형 같은 경우 옆으로 쭉쭉쭉 가잖아요. 근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코아를 기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아를 기준으로 몇 개의 세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평면이 컨디션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북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채광이나 환기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동풍이 불리한 거죠. 왜? 일단은 판상형처럼 이게 안 되니까
북향은 오롯이 타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맞동풍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타워형이잖아요. 현관 들어와서 복도, 거실, 주방인데 보통은 이쪽으로 해서 창이 하나만 있는데 옆으로도 창을 하나 더 내요. 요런 식으로 창이 있는데 요 옆에 이렇게 하나 더 내는 거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타워형에 살아보잖아요. 생각보다 환기가 잘 돼 있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전열교환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땡겨서 내부로 넣고 내부에 있는 탁해진 공기를 땡겨서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전열교환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환기적인 부분에서 옛날보다는 야 이거 문 안 열면 이거 뭐 환기 안 되니까 안 돼.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옆에 없잖아요. 여기가 창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옆에를 창을 만들어. 그래서 맞동풍이 되게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건설사에서 타워형에 대한 구조를 엄청나게 통풍이나 채광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한다. 이건 거죠. 자, 그런데 문제의 서울원 아이파크. 우리 단지 배치도와 평면을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요. 요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중간이 있죠. 중간이 다 코어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붙어 있긴 한데 이게 동그랗게 코어를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나비 모양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개 세대냐면 여기는 9개 세대고 여기는 8개 세대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코어를 기준으로 4개 세대 정도가 일반적이고 적당한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평면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인지하는 평면이 나오는데 이게 6호 조합, 7호 조합, 8호 조합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면을 어거지로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면 자체가 막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 84B 저번 영상에서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꺾이는 형태 일반적이지 않은 타워형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한 평면 분석은 제가 예전 영상에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저번에 분석 안 했던 74타입 볼게요. 74타입 보면 9, 31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새는 24평만 돼도 어떻게? 방이 3개잖아요. 얘는 31평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어떻게?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꺾여 있어. 주방과 거실이 너무 좁아. 제가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면과 향 관련된 얘기를 올렸더니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조건 오른다 막. 제가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상품을 비하하거나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해당되는 상품을 볼 때는 그 상품이 정확하게 어떤 상품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타워형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서로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분석했던 평촌자의 퍼스니티 단지예요. 여기 지금 판상형, 여기 판상형인데 여기 있죠? 타워형.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코어로만 올라가는 경우나 이렇게 판상형으로만 가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워와 판상이 복합형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종률도 찾아 먹으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좀 잘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 건설사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판상형과 타워형을 봤을 때 어디 선호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판상형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워형이 좀 덜 팔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타워형을 통상적으로 남향 배치를 많이 해요. 왜? 판상형 같은 경우는 평면 자체도 좋은데 향도 남향으로 줘. 그럼 어떻게? 이거 무조건 나가잖아. 근데 상품 자체의 가치도 조금 떨어지는 건데 거기까지 향까지 안 좋아봐. 그럼 사람들 선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상품을 계획합니다. 뉴빌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타워형과 판상형에 대한 평면 구조와 왜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면이나 단지 배치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요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야 되나? 뭐 요런 내용들을 좀 더 알게 되면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평, 두둥, 평면 제대로 알고 선택하자.